저희 둘이 이제 차에 오면서도 무조건 이 집이야. 여기를 해야 돼. 딴 데 다 필요 없어. 왜냐면 계속 시리즈물로 우리가 다음에 살 집을 지금 매수를 하기 위해서 왜 지금 타이밍이고 왜 지금 가야 되고 지금 당장 실거주는 아니지만 미리 전세를 껴두고 사뒀다가 2년 뒤에 실거주를 할 목표로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고 동네는 이런 동네다 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매장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또 여러가지 또 유튜브도 찍고 이 여러가지 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은 상태에서도 평일 기준으로 또 이렇게 주말 기준으로 저희가 원하는 매물 또 원하는 가격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물건들이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뜨는 동시에 또 보러 가고 또 일부 같은 단지에 또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 기존의 소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려놨었고 또 다른 물건이 나오거나 금매가 나오거나 또는 기존의 물건을 이 가격으로 내놨었는데 매수자분이 뭐 가격 조정을 좀 했다거나 바로바로 좀 알 수 있게.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소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미리 살 집을 매수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살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장님들께서도 이 사람은 바로 살 사람이구나. 또한 이건 약간 또 거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맞추면서 그러니까 새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입자를 동시에 맞추면서 잔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손님을 받으면 매수 관련된 수수료 또는 추가적으로 이런 전세 계약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되면 물론 양쪽 다 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복비를 깎아달라고 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드릴 계획이고 이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에 맞고 또 기존에 있는 매도자분 또한 저희 일정이라든지 전세 입자 맞추는 것에 다 동의를 해주시는 이런 분들과만 저희가 그 집을 미리 조건이 되는지만 이제 보러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썰인데 이것을 현장 가서 이렇게 딱 실질적으로 집도 보여드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찍고 하면 좋겠지만 요즘에 너무 춥고 또 와이프랑 같이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촬영하기도 좀 어렵고 또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현재 실거주자분들이 집주인분들이 사시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여러 가지 집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와이프가 초창기에 이제 같이 지금 이제 거의 초창기죠. 이제 돌아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자마자 이 집은 해야 되겠다. 제가 같이 보면서 다 표정을 보죠. 와이프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장점이 무엇이고 저희가 이제 최신축을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구축이겠죠.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어떤 집은 기본 집인데 상당히 저렴한 집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실입주했을 때 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반대적으로 집주인분이 예전에 사셨건 최근에 사셨건 들어오실 때 일부 리모델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완벽하게 그냥 리모델링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집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봤던 집 중에서 와이프가 그냥 다 그냥 뭐 이렇구나 보통 그냥 일반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죠. 집을 보고 내부를 보고 뭐 거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거실로서 이쪽에 이제 주방 쪽에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수납 공간이 많은지 제 와이프는 그걸 가장 중요시 하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많은지 그다음에 주방 쪽에 깨끗하게 싱크대라든지 리모델링 공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봤던 집이 저도 보자마자 이 집 너무 리모델링 공사 잘 됐다. 이미 소장님들도 이 집은 무조건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봐라. 저희가 그 집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일단 보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래 저희가 보려 했던 매물을 쭉쭉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안 보려고 했던 계획에도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가격은 당연히 저희 기준에서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층 자체가 저층이었습니다. 저층은 저는 살아본 적도 없고 저희 이제 앞으로 애들하고 다 같이 살 집에서 저층을 굳이 제가 확보할 후보군에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대구가 물량도 많고 구축 특히 물량이 많은데 굳이 저층을 왜? 그래서 후보군에 없었는데 일단은 소장님이 믿고 보러 가는 거죠. 보고 나서 생각하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 저같이 저층 안 본다고 했는데 이 집을 보면 약간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팔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영업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저층 그리고 또 선호동이라 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양이고 그렇구나 해서 들어가자마자 와이프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수리가 안 된 집이나 일부 수리가 리모델링 공사 된 집만 보다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현관 입구 타일부터 해서 양쪽에 신발장,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부터 시작해서 중문에서부터 다른 거죠. 중문 자체도 이제 최신으로 돼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은 완전히 이 마루라 그러죠. 마루로 전면 다 교체. 근데 전체 올 수리를 다 돼 있고 전체 확장이었고 도배도 말씀드린 대로 실크 벽지에다가 각 방은 다 확장 공사돼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소장님도 얘기를 하고 거기 집주인분이 사셨는데 집주인분이 쫙 이렇게 품격이 많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우리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자라 그러죠. 사자에 그렇게 본인들이 거기 뭐 이제 부모님이 사자 집안 어르신이 그쪽에 출신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집 자체가 저희가 봐서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층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건 해야 된다. 거래를 계약해야 된다. 이분들이 또 워낙 또 다른 이제 더 좋은 아파트 쪽으로 이 집을 구축을 팔고 이제 갈아타기 그분들도 갈아타기 하고 저희도 이제 갈아타기 하는 상황인데 더 좋은 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집을 내놨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급작스럽게 분양이 돼서 그런 건지 뭐 예정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무려 큰 거 한 장을 쓰셨다 얘기하더라고요. 전부 다 브랜드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땡샘 브랜드라 그렇게 다 그냥 모든 제품이 땡샘. 주방도 땡샘. 그럼 욕실도 전부 다 땡샘으로 돼 있고 하다못해 벽지라든지 밖에 있는 신발장, 수납장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특히나 와이프가 보고 정말 이 집이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수납 공간 구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납 공간이 항상 부족하죠. 애들 책이라든지 애들 옷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살림을 많이 못 늘릴 수도 있다는 또 장점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는 또 애들도 4명이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애들 점점 커가고 이런 상황에서 수납 공간이 일부러 이 기존에 있는 이 매수자분 있잖아요. 매수자분이 이 상황에서 애들도 거기도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애들도 크고 책도 많아지고 옷도 많아지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정말 예술적으로 그 구축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원래 이제 이런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구조적인 한계를 인테리어를 싹 완전 전면적으로 다 하시면서 수납 공간을 엄청나게 예쁘게 많이 넣으셔가지고 조명도 다 바꾸고요. 포인트 조명으로 딱딱딱 바꾸고 그래서 이 집 너무 예쁘다. 정말 실거주하고 싶다. 그때까지 한 7, 8개 정도 아파트 단지를 보고 나서 와이프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고 다 보고 나서 소장님께도 이야기하고 와이프가 그냥 본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더라고. 이 집이다. 다른 집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여기를 해야 된다. 바로 그냥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차에 오면서도 무조건 이 집이야. 여기를 해야 돼. 딴 데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와이프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인테리어 공사한 지가 이분들이 4년 정도 됐다 하시더라고요. 4년인데 지금 기본집이나 어설프게 수리된 집을 아무리 이 집보다 싸게 잡더라도 큰 거 한 장이 들어가고 왜냐면 요즘에 전면 공사 다 하려면 정말 4천, 5천 원 기본에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더더더 이분들이 고가의 자재를 넣고 해가지고 억 단위로 큰 거 한 장이 억 단위인 거죠. 들었다니까 그러면 아예 이 집을 사가지고 기본집이 어설픈 거 사가지고 지금 또 리모델링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거 된 거 사자. 그러면 전세 놓기도 사실 너무 수월하죠. 전세 놓기 다 돼 있으니까 골라서 또 이 소장님 얘기도 사람을 또는 상황을 자체를 잘 보고 너무나 짐이 많다거나 너무나 험하게 쓰실 분들을 빼고 이렇게 경쟁자를 후보군을 탁탁 쳐내고 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 나중에 또 실거주자재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크게 수리할 것도 없고 바로 그냥 못 만들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이제 저녁까지도 그 다음날 제 와이프는 다음날까지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집 거기를 해야 돼. 무조건 딴 데 보지 말자. 우리 거기 하자. 그래서 집 산 지 얼마 우리가 집 보러 다닌지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건가?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냉정하게 져야 되는 거죠. 둘 다 마음에 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냉정하게 제가 처음에 이 집에 대한 좋지 않는 점 부정적인 거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층이다. 저층. 과연 저층이 수리가 다 된 집인데 과연 여기를 하는 게 맞나? 일단은 뭐 살 때 사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저층에 살았을 때 실제적으로 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남겨두신 인터넷 글이라든지 분석 글이라든지 유튜브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찾아가지고 다들 이쯤에서 아시겠죠. 뭐 저층에 단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벌레 같은 거 특히 여름 같은데 벌레들이 많이 올라올 확률이
사람을 따라 올라간다거나 거기서 높이 자체가 금방 들어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고통을 또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높은 데 살다 보니까 저층에 살았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저층에 살면 층간소음 관련돼서 좀 괜찮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애들 다 컸고 이제 조용조용히 그냥 다니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저층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요런 거 단점, 벌레에 대한 이런 문제점,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또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1층이나 필로티에 사는 지인들에게 있어서 여쭤보니까, 담배 냄새 있죠. 담배 냄새가 심심치 않게, 거기 입주민들이 거기 원래 흡연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1층에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본인 집에서 잘 안 피니까요, 내려와서 거기서 다 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냄새가 고층까지는 안 올라오지만 그 저층까지는 냄새가 한 번씩 올라올 때 있는데 상당히 거북하다, 예민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고, 또한 거기가 저층인데 바로 그 앞에가, 이 동 위치 자체가 큰 대도로를 바로 딱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바로 그냥 그 대도로가 보인다는 거죠. 차량 관련돼서 소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뭐 요즘에 이중창이 좋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또 낮기 때문에, 높으면 모르겠는데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름이라든지 문을 열어놓거나 했을 때도, 물론 요즘 에어컨 키겠죠. 그래도 한 번씩 환기할 때, 특히 밤에 잘 나는데 그 교통 관련된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특히 오토바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소음에 관한 취약한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라고 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사람이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이런 물건은 없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올수리를 하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할지라도 저층에 대한 취약점을 우리가 과연 거기에 나중에 우리는 실거주를 할 것인데, 이 문제점들 우리가 안고 계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산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재산상으로 자산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이런 정리된 내용을 지인에게 들은 내용들, 인터넷에 찾은 내용들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와이프한테 보여주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눈이 이제 정상으로 제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저도 사랑에 정말 빠졌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아마 누구나 열에 한 9분 이상은 아마 사랑에 빠지실 겁니다. 근데 보고 요거 진짜 냉정히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좀 우리가 보자라고 이게 좀 내려놓더라고요. 약간 마음을, 흥분된, 거기를 무조건 사야 돼, 달려가야 되라고 했던 마음을 좀 내려두고, 잠깐 좀 더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그 집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의 주요 요지처럼 막 지금 매수자분들이 붙어가지고 나도 살게요, 계좌 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물건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굳이 저층에 수리됐다 해가지고 거기를 사는 게 맞나?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맞나? 물건이 막 남아 돌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내려두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 역시나 아직까지도 거래가 안 된 것 같고 며칠이 지났지만요, 뭐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다 벌써 매도가 됐을 건데, 많이 보여주신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구축인데 굳이 수리됐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층은 확실하게 수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확실하게 싸야 될 것이고, 물론 가격이 싸니까 나중에 매도할 때도 나도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실거주를 하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더 신중해야 되고, 저층보다는 그래도 그 위치를 바꿀 수 없는 거죠. 내부의 인테리어는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1, 2, 3층 저층 물건에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살았을 때 단점이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스탑을 해놓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2026년도 지금 겨울인데요, 상반기 현장에서 돌아다녀 본 결과 아무리 수성구라 할지라도 구축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오지 않았고 물건은 많고 여기 있는 분들은 팔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현장에는 또 전세 물건은 또 씨가 말라가고 있고 월세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매매가가 과연 계속적으로 물건이 많은 것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도 이것이 정말 궁금하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또 이게 또 데이터상 우리가 앉아서 보는 통계랑은 또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면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었던 와이프와의 일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께 공유될 가치가 들어 사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